네, 안녕하십니까. 핵심 중소기업 관련 법령 유튜브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두 문제가 나오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그리고 장애인 법률 각각 두 문제씩 나오는 법률 세 개가 이어서 시작하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건너뛰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만큼 분량이 적으니까 집중하셔서 제가 찝어드린 것들만 가지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적으니까 강의도 깔끔하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일단 저희 항상 했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했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OX 체크리스트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9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OX 체크리스트. 자, 1번부터 제가 읽고 풀겠습니다. 1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련 기업의 노사 분규로 휴업, 폐업 또는 조업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제가 OX 체크리스트에 넣어둔 지문들은 기출됐던 지문들도 있고 또 제가 앞에 포인트에서 빠진 부분들을 중에서 조금 출제가 유력한 것들을 넣어뒀기 때문에 포인트 다 했다고 해서 OX 체크리스트 건너뛰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범위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보완하는 측면에서 넣어둔 지문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풀겠습니다. 2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 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승인을 받은 협동화 실천 계획 중 협동화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틀린 부분 없습니다. 4번,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를 통하여 생산 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합리화라 한다. 제가 정의 부분에서 이게 어색한 부분도 있고 딱 읽어봤을 때 틀린 부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위화감이 없는 지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위화감이 좀 없죠.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또 시험 시간에서는 읽다 보면은 이게 맞는 소린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앞과 뒤가 그럴싸하게 연결이 된다고 해도 정의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딱 틀리게 나왔을 경우에는 지문을 구분해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합리화라는 부분 요게 틀렸습니다. 5번,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중소기업의 정보화라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자동화 이게 조금 헷갈리는 정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시라고 OX 체크리스트에 넣어뒀습니다. 6번, 갱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것도 읽다 보면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 같은데 갱신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갱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도사로 활동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약간 펜딩된 상태죠. 약간 그런 상태지. 이게 등록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7번, 단지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려면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 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 규모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네, 이 지문은 맞습니다. 자, 8번,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센터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정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옆에 93페이지 보면 정답의 해설을 제가 넣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제가 해설에
넣어뒀습니다.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센터에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거 조건이죠. 1번 법인일 것.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정받을 수 있다는 말은 틀렸다는 거는 1번 그 요건에서 걸린 겁니다. 2번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그런데 전문 인력에 저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등이고 경력도 3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3명 이상이다. 요거 숫자는 한번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정 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 죄송합니다. 잠깐 끊었습니다. 9번 문제 다시 읽겠습니다. 9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정 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 경영정상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경영안정 거기서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 긴급 경영안정 지원 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10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기 아까 정의에서 제가 헷갈릴 수 있다는 두 단어 자동화와 정보화 두 가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그 목적 나왔습니다. 목적 제가 읽고 가겠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봐두셔야 될 거는 여기 실질적인 평등 두 번째 줄에 실질적인 평등이다. 요거는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문제가 나오는 법률이라서 포인트도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니까 짧게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포인트 1번 여성기업 보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여성기업에 관한 정의입니다. 요거는 여성기업의 정의인데 지금 보시면 교재에서 보시면 1번, 2번 해가지고 1번은 법인에서 여성기업에 관한 설명이고 2번은 개인사업자에서 여성 기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되게 간단합니다.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여성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사업자는 여성기업입니다. 근데 1번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 요거 가로 열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법상의 회사 가로 열고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자 지분이 합한 출자 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 그러니까 한 명인 경우든 2명 이상인 경우든 그 지분이 그 가장 최대인 사람이 여성일 경우 이 기업이 여성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적용 문제 보시면 다른 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보기 2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2번 회사 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거나 같은 회사는 여성기업이다. 좀 헷갈릴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냐면 많거나 같은 여기서 같은이 빠져야 됩니다. 많은 회사는 여성기업이다 이러면 맞는 지문이 되고 많거나 같은 이렇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포인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고, 시기는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글씨 넣어드렸습니다.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니까 심의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입니다. 이거를 장난을 칠 수 있겠죠. 뭐 여성가족부 뭐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파란 글씨 넣어드렸습니다. 시기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매년 뭐 1월 말, 3월 말 이렇게 블라블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밑에 줄 기본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1, 2, 3, 4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1번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그러니까 기본 목표, 추진 방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2번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창업, 핵심 키워드는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업 활동을, 그러니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이 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3번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4번은 그 외니까. 근데 3번 요거를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이 5가지를 단어를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자를 또 좀 땄습니다. 혹시 급식체라고 아시나요? 급식체. 그래서 하나 따봤는데 일단 자금에서 금, 정보에서 정, 기술에서 술, 인력에서 인, 판로에서 판 해서 판금술 인정, 급식체. 혹시 이제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 일종의 유행어 중에 뭐 인정,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웃으시라고 이렇게 따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본 목표, 추진 방향, 창업, 그 다음에 3번에서 이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이 5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문자를 따서 판금술 인정, 인정. 그러니까 판금 기술이죠. 판금 기술 인정하냐? 인정하겠다. 판금술 인정, 인정.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포인트 2번. 자, 다음 포인트 3번입니다. 포인트 3번 99페이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입니다. 요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한다. 그러니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목적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협회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또 법인, 제가 파란 글씨 넣었죠. 법인이어야 됩니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 이거 파란 글씨가 중소는 파란 글씨가 안 들어가는데요.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서 성립한다. 이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수행하는 업무들이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여성 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여성 경제인의 양성. 여기서 키워드는 연수 양성이겠죠. 연수 양성. 2번 여성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키워드는 정보입니다. 정보. 3번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여기서는 창업. 창업 아셔야 될 것 같고. 4번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지원. 구매 판매. 5번 여성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그리고 6번을 이어서 외국 여성 경제인 단체와의 협력. 그래가지고 해외 시장,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 여성 경제인 단체와의 협력해서 외 3종입니다. 외 3종. 그리고 7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번 그 외에 블라블라. 그래서 1번 연수 양성, 2번 정보, 3번 창업, 4번 구매 판매, 5번 6번 외국 3종, 외 3종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문제는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포인트 4번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여성기업의 확인. 여기서는 그 여성기업 확인 서류 유효기간 는 현행 3년입니다. 3년 동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숫자 3년을 또 뭐 바꿀 수 있겠죠. 뭐 1년, 5년 이렇게 3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1년의 기간 내에서 그 여성기업의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1번, 2번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조사 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번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이렇게 두 사람은 확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부정은 취소하여야만 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2번에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요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 3번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것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하고 부도 폐업. 이렇게 아시고, 거짓 부정은 취소해야만 한다. 이렇게 총 3가지,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련해서는 3가지를 알아두시면 뭐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포인트 5번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포인트 5번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을 우선적으로 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기업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몇 %냐, 이게 또 살짝 장난을 치기 좋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헷갈리게 물품과 용역 그리고 공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두 개를 바꿀 수가 있겠죠. 물품 및 용역은 3%, 공사는 5% 이렇게 지문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품 및 용역은 5%이고 공사는 3%다. 이렇게 숫자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서는. 그래서 본문은 각자 읽어보셔도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이 숫자만 조심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두 문제가 나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